발발하면서 미국이 이제 비장의 카드를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 한반도에 핵을 쓰려고 했다. 에? 여기다가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핵을 쓰자. 맞죠? 핵 무기 사용을 검토했죠. 한 번이 아니라 한국전쟁 3년 기간 동안에 굵직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4번. 4번. 4번이요? 뭐 이렇게 4번. 4번이요? 뭐 이렇게 자잘한 회의 말고 이거 진짜 한다? 진짜 할래? 뭐 하자. 뭐 이런 식의 목전에 있는 목전에 그런 있는 것까지. 그런 게 4번이나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리라고 명령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루먼. 트루먼이죠. 네. 근데 6.25 전쟁 당시 대통령이 누구죠? 트루먼.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요? 그때 한 번 해본 사람이잖아요. 한번 해봤죠. 빨리 끝내려고 그냥. 그래 처음이면은 또 주저할 수 소름 있는데. 돋는다. 공교롭게도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마무리 지었던 핵버튼을 눌렀던 그 대통령이 또 지금 한국전쟁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너무 끔찍한 그렇죠, 가정. 그렇죠. 첫 번째는 전쟁 시작하자마자. 왜냐면 그때는 전쟁을 시작했었을 때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건 소련의 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나 혹은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사전에 먼저 소련이나 중국의 주요 도시를 한번 격퇴하자. 어머나. 이런 계획이 하나 있었던 거. 세계대전이네.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핵을 쓰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가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지웨이한테 그 핵무기 사용 권한을 나한테 달라. 이거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는 대통령의 무기다. 라면서 이제 약간 꺼려했대요. 그건 아니다. 그렇지 메가더는 뭐가 떠오르세요? 인천 상륙작전. 보통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전황을 뒤집어 놨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은 사실상 섬멸했다. 완전 끝났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우리가 진짜 기세가 좋았잖아요. 전쟁 곧 끝난다는 거죠. 근데 예상과 다르게 중국군이 참전을 하잖아요. 이래전수. 너무 당황스러웠던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막아내려면 결국은 핵을 써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 메가더 입장에선 나 메가더야. 그러니까 메가더는 이거는 전쟁이 시작됐고 이 전쟁 문제는 이제 내가 해결할 거니까 메가더 얘기하는 게 여기서 전략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건 나한테 권한을 달라. 이엠 대통령 입장에선 트루먼 대통령 입장에선 나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고 이건 나의 권한이다. 이 불꽃 튄 어떤 이런 그 양자 간에 갈등이 있었겠네. 갈등이 있는 거죠. 그때 진짜 이렇게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네. 무섭다. 어마어마한 싸움이 될 뻔했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뭔가 이 중대한 결단을 하려면 입장 표명이라는 걸 대통령이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트루먼이 공식적으로 핵 사용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가능성. 아 무섭다 진짜. 우리는 항상 원자탄 사용을 고려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용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어떠한 무기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but 다음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음에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but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그 어떠한 무기의 사용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용할 거다도 아니고 배제하지 않는다. 완곡하게 다 진짜 거의 뭐 끔찍한 상황이 목전에 있었었네요. 우리 몰랐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 이제 메가더와 트루먼의 2차 갈등이 본격화가 되죠. 사실은 메가더는 제일 처음엔 한반도에 그렇게 관심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무장이잖아요. 일단 시작하면 끝장낸다.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군이 참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밀리게 되잖아요. 유엔군과 국군이 밀리게 되면서 갈등이 심해지는데 상황이 꼬이니까 트루먼이 입장을 바꿔서 뭐 그렇게 가지 말고 휴전하고 원래 있었던 383 일대로 매듭짓자 이렇게 가니까 메가더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싸웠는데 끝을 봐야 되는 거고 메가더 입장에선 트루먼이 너무 소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현황을 모르는 거죠. 메가더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26발의 핵폭탄을 사용하자. 26기를 사용해서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주요 지대를 타격을 해서 사실상 중국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26개? 한반도를 통일시키자. 아, 소련도 핵무기 했다면서요, 개발. 네.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입장 시작이 나는 거예요. 메가더는 이기고 싶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트루먼 입장에선 결국은 이건 세계 대전으로 간다. 그렇죠. 갈 수밖에 없죠. 이 갈등이 심해지는데 속으로 갈등을 하면 좋은데 네. 메가더 장군이 대놓고 인터뷰를 하죠. 아주 뭐 쉽게 얘기하면 아유 저 777 못한 것 뭐라고 하죠? 소심한 사람 뭐 소심하다. 이런 식으로 탁상공론. 그렇죠. 현장을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게 되니까 좀 사실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 네. 괌으로 마크4가 옵니다. 마크포? 오, 마크4. 마크포 누구예요? 괌으로 와서 출격 대기를 하는 상황까지. 바로 한반도로 쏘려고? 네, 괌까지 왔다고? 네. 거의 대기하고 뭐 있었네. 일촉즉발이었네. 한반도의 멸망 혹은 세계 대전으로 확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염두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에 떨어진 두 탄의 그 원자폭탄도 이제 사이판 티니안 섬에서 이렇게 그렇죠. 네. 한반도로 오려면 괌에서 괌에서, 오겠다. 그렇죠. 거의 뭐 그냥 출격 직전이었던 거잖아요. 금방 오죠. 이 자체로도 사실은 너무나 강력한 위협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 몰랐던 상황이지만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괌까지 이제 막. 이제 그렇게 되다 결국 이제 트루먼 입장에선 당신 해임이야. 네. 바로. 트루먼이 또 되게 결단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잘리고 그 유명한 이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하면서 메가더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VGA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서 뭘 기억을 하냐면 핵전쟁이나 핵무기 사용은 메가더의 주장이었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메가더를 해임시키고 나니까 트루먼이 나는 이 전쟁에서 유약한 대통령이 아니다. 이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다. 다시 한번 핵무기 사용 계획을 또 검토하고 천명하는 모습들이 또 보이게 돼요. 또 이제 핵 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정치인들이 저렇게 원폭 투하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면 네. 원래 그 군대라는 그 조직의 속성상 그걸 이미 시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높은 아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괌에는 대기 무서워. 그러니까 결정이 내리면 투하할 수 있도록 원폭이 와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연습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록에 따르면 미군이 북한 지역에 대해서 그 실제로 실전과 다름없는 원폭 투하 훈련을 4차례 했다고 돼 있어요. 이걸 이제 허드슨 항구 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북한에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물론 원자 폭탄이 아니라 재래식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그 비행기가 출격을 하여 그 떨어뜨리고 하는 모든 과정을 원폭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폭탄이지만 이게 원자 폭탄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가져가서 하는 거를 뭐 히로시마 같은 데서 했던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대로 차례차례 해서 떨어뜨려 보는 거죠. 그 작전을 4번이나 수행했으니까 사실 위에서 결정이 내리면 바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고 이걸 나중에 이제 발견된 문서에 보면 실제 원폭 투하 작전이 실행될 경우 떨어뜨릴 지역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게 발견이 돼요. 어디요? 그래서 그 지역이 평강이라는 지역인데요. 평강 어때요? 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선의 거의 한 중앙 정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일단 대도시는 피한 거죠. 평양이나 서울은 피한 거고 이쪽 동해도 아니고 딱 거의 한 중앙 정도를 타겟팅 거기에 X 표시가 그러니까 사실상 결정이 내리면 바로 투하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췄다는 뜻이에요. 연습도 다 했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핵이 우리 굉장히 가까이까지 왔었다는 거를 연습도 하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평강 거기 투하가 됐을 때 그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이 위험 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기록에 따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3배 정도의 세기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반도가 초토화됐겠네요. 초토하죠. 몇 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안 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그쵸, 거죠. 그쵸. 모르고 이제 지금은 이게 X파일처럼 알게 되는 건데 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떨어뜨리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을까요? 소련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협정이 있나? 아니 국제 여론을 좀 신경 써서 아니 소련이 핵무기가 있어서 쉽게 있으니까. 못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본인들도 것도 가능하고요. 분명 뭐 이유가 한두 가지로 정의가 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를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뭐예요? 그 북한과 만주 지역까지 포괄했을 때 핵무기를 떨어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지역을 찾기가 힘들다. 이미 다 초토화되고 아, 이미 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라 핵무기라는 것이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잖아요. 이걸 떨어뜨려서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 피해가 있어야지만 핵무기를 떨어뜨린 효과가 있는데 뭐 이미 평양이고 뭐고 도시는 다 초토화되고 떨어뜨려봐야 무너진 건물에 또 떨어뜨려봐야 사람만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고 만약에 전황에 큰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저 소련 쪽에서 별거 아니네. 미국 뭐 핵무기 뭐 어쩌고 그랬는데 별 효과도 없네. 이런 핵 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핵의 유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걱정도 했다 그러고 물론 3차 세계대전도 걱정을 했겠죠. 무기 같이 여기서 떨어지고. 핵심적인 건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피난민들이라든지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려는, 연민, 동정 이런 건 사실은 것도 없이. 배제가 됐다. 우리에 대한 그런 고민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상황이 안 좋은 게 이제 그 고지전이 진행이 되면서 휴전협정이 2년여를 끄니까 계속 왔다 갔다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 역사를 꼭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대통령 선거가 되게 중요해요. 트루먼 다음 대통령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뭐 그분의 인성에까지는 뭐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각도 해석이 가능한 분이죠. 아,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매우 입체적인 인물로 알고 있어요. 만난 적이 없어서 만난 적이 없어서. 자 보세요. 아이젠하워. 메가더는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라면 아이젠하워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좀 덜 유명할 뿐이지 당신 최고의 장성 중에 하나였었고.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질질 끄니까 이렇게 전쟁을 질질 끄냐. 뭐 만지작만 거리지만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냐. 네, 뭐 하냐 하면서 이거 계속 이대로 가면 진짜 사용한다 해서 그래서 실제로 아예 날짜도 특정이 됩니다. 실제로 54년 5월에 이때까지 안 되면 우리 쏜다. 바로 쏜다. 근데 다행히도 53년에 이제 정전협정을 맺어지게 되면서 핵사용이 안 된 거죠. 근데 53년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젠하워의 약간의 그 위협이 좀 영향이 있었겠네요. 뭐 그런 건 있었겠죠. 그거 없었다고 할 수는 이거 안 없겠죠. 되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과신했어요. 아이젠하워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과감한 행동과 어떤 날짜를 특정하는 트루먼 정부와는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겠다. 결국 이제 끝난 거다라고 했지만 그건 역사학자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죠. 왜냐 실제로 전쟁이 끝나게 됐던 건 당시의 전쟁의 일종의 배후 조종자인 거죠. 그 배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스탈린이 죽어요. 53년에 죽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산권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하게 되니까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도 재정비를 해야 되고 또 중국도 재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상 이제 빨리 정전협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게 우리가 끝낸 게 아니라 스탈린이 죽어서 끝냈어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또 자기네들 면이 안 서지. 아유 뭐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단호한 핵 능력 때문에 이게 됐다. 역시 우리는 슈퍼파워다. 이렇게 가면서 다행히 핵 사용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 핵에 대한 신화, 그 무기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걸로 넘어가게 되니까 답답하죠.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 야,